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네요. 그때 당시에 10월이었을 거예요. 월 매출 1억 정도를 쿠팡에서 했었거든요. 다른 채널까지 하면 한 1억 5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마진은 만약 1억을 팔면 한 2천만 원 정도 납니다. 20%? 만약에 제품을 출고를 하려면 지게차가 있어야 되고, 지게차 운영하려면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계속 허들을 높여나가서 나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쳐내요. 내가 팔고 싶은 거를 파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찾는 거를 내가 팔아야 돼요. 유통을 잘 하시는 사람들은 그걸 잘해요. 네, 안녕하세요 NGC 여러분. 오늘은 쿠팡 그로스로 특이하게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계시는 저희 이진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종에서 쿠팡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걸 보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제가 온라인도 하지만 오프라인도 해요.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온라인으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의료기기까지 넘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아시죠? 손 시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갔다 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가 거의 매일 오는 데인데 요즘에는 좀 안 오고 있어요. 추워져서. 여기 한 잔씩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선배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특이하게 선배님은 처음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좀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와서 이게 특이한 거지, 사실은 사람들이 물건을 판다고 생각할 때 그냥 매장 혹은 가게에서 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어색했어요. 오히려 온라인 시장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저는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 인도네시아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니까 나한테 남아있는 능력은 외국어 능력인 거죠. 인도네시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동네에 이제 현지 물가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에 팔린다라는 걸 우리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 그걸 검색해 보니까 라탄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라탄백이 현지에서는 한 5,000원 정도에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가로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갔어요. 6배에서 10배 정도의 마진이 있었던 거죠. 많이 컸네요, 그때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수요가 많았지만 공급이 별로 없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의 라탄이라는 그 시장 자체가 시작한 게 한 2018년 정도에 시작해서 19년, 20년도까지 이제 제일 많이 찾았던 시기였었고, 그때 이제 판매를 했죠. 그러면은 그때 인도네시아 있을 때부터 유통에 대한 감이 있으셨던 거네요. 전혀 없었죠. 저는 그냥 이제 퇴사는 해야 되겠고 한국에 들어오면 먹고 살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아기가 없었으니까 와이프랑 나랑 둘이서 뭐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조금 무모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냥 와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런 아이템을 발견을 한 거죠,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팔아봐야 되겠다 해서, 퇴사할 때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짐을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게 회사에서 컨테이너를 하나를 줬어요. 거기에 물건을 실어갈 수 있게.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개를 사봤죠. 도마도 사보고 라탄백도 사보고 기타 등등. 그러면은 그 라탄 사업으로 얼마나 많이 버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오프라인이랑 도매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정도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순수익이 얼마나 남으셨던 거예요? 절반 좀 안 되게 남았던 것 같아요. 라탄을 아직 계속 지금 판매를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재고가 많아서 계속 판매하고 있어요. 또 궁금한 게, 라탄을 오프라인 판매를 하시면서도 온라인으로 넘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 건데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매장에서 판매를 했다 했잖아요. 매장에서 오픈했는데 그 당시에 매장 매출이 주말이면 한 300만 원씩 팔았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거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살짝 좀 겁이 나기도 했어요. 나는 사실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사가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오프라인에서도 그게 반짝하더라고요. 그 시점에 제가 물건을 이만큼 많이 가지고 오니까 재고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라탄이라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걸 가져가서 팔아봐도 되겠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져가서 온라인으로 파는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양보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양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다들 알지만, 다들 뭐 구매 대행도 해보셨고 위탁도 해보셨지만, 남들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이거 하면 되겠지라는, 쉽게 들어가면은 쉽게 들어갔던 만큼 쉽게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한두 달 좀 하다가 또 하지 않다가 하다가 하지 않다가 그러다가를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면 또 온라인에서도 특이하게 의료기기를 지금 판매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의료기기를 판매하게 된 계기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제품을 볼 때 그냥 예뻐서 사는 게 아니고 키워드를 보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와서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셀러라이프, 셀링 하니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이 키워드가 지금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를 하는지 바로바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이거를 나도 좀 써봐야 되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유튜브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쭉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제 눈에 자세 교정 밴드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그 자세 교정 밴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운전할 때 좀 이렇게 구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세가 좀 곧아져요. 이렇게 허리, 이 견갑골이랑 허리랑 이렇게 좀 받쳐주는 그런 제품인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키워드가 몇만짜리였고 그리고 판매액을 보니까 한 몇 억 정도가 돼서 이거는 팔아보면은 좀 괜찮겠다 해서 팔았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처음엔 잘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때 원가가 한 2,000원대에서 한 3,000원까지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몇 개 안 팔 때는 몰랐는데 이제 좀 팔려고 올라오니까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당신의 상품이 의료기기 오인 광고로 사람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수정하거나 그러래요. 교정이라는 말이 의료기기에 해당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래요. 공산품은 교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대요. 근데 그 당시에 제 거는 중국에서 그냥 떼온 어떻게 보면 공산품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자세 교정 밴드라고 써놓으니 이제 누군가가 저를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판매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수정하라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 교정 밴드를 쭉 쳐봤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상단에서부터 1페이지, 2페이지까지 다 자세 교정 밴드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사는 이거 혹시 왜 저한테만 교정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1등부터 지금 한 1페이지, 2페이지는 다 교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냥 놔두고 왜 저한테만 그래요세요? 그러니까 그럼 그 판매자님이 그 다른 사람들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 좀 되게 어이가 없네. 그치만은 뭐 그 사람의 스탠스도 이해가 돼요. 자기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할당된 태스크만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상품을 내리고 키워드를 수정하니까 역시나 판매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에 그렇게 수정이랑 하다 보니까 상품의 품질 지수는 나락으로 갔고 상품은 안 팔리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계속 다른 사람들을 모니터링 했죠. 다른 사람들은 계속 잘 팔고 있는데 나만 못 파는 상황이 굉장히 좀 사실 화가 많이 나죠. 억울하고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 하나하나 신고해가지고 하기도 번거롭기도 하고 근데 뭐 시장이 시장이니까 그쪽에서 룰은 알겠더라고요. 조금 올라올 것 같으면 밟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나는 교정이나 아니면은 특수한 단어를 못 쓰거나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판매 정지가 되는데 경쟁사는 계속 잘 팔고 후기는 더 많이 쌓이고 계속 셀링 해나가는 걸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왜 쟤는 의료기기고 나는 의료기기가 아닐까 하나하나씩 따져봤어요. 상세 페이지에 이제 보면 우리가 고시의 의무가 있어요. 의료기기를 하면 이 의료기기는 신고번호는 뭐고 어디에서 어떻게 수입을 해왔으면 이런 거를 다 적시를 해놔야 돼요. 그거를 쭉 다 보다 보니까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3개월 동안 인터넷에 있는 모든 블로그와 뭐 구글링 아니면은 뭐 AI를 활용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의료기기를 지금 상대방처럼 판매를 하려면 필요한 게 딱 3가지예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와 의료기기 수입 신고 그리고 그 2개를 하려면은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요 3개가 있어야지 실제로 나도 누구한테도 이렇게 터치 안 받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진짜 온라인에 있는 모든 정보는 다 끌고 모아서 계속 어떻게 이거를 맞춰 나가야 되는지 좀 퍼즐을 계속 맞췄던 것 같아요. 사실 정보는 다 인터넷에 있었어요. 근데 드래곤볼 알죠? 그 칠성구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으는 게 힘드는 거지 이거를 모아가지고 용신을 불러내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자료가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찾기가 어려웠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료라고 얘기를 안 해놓고 그냥 살짝 이렇게 은폐, 엄폐를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수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밥줄일 수도 있고 그걸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오픈해버리는 순간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니까 이렇게 좀 살펴시 가다놨더라고요. 열어보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 그런 자료조사를 다 마치고 실제로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달 만인가 그 수입업 허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 제품은 다 의료기기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단계를 거쳤어요. 선배님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같이 해보니까 확실히 온라인 쪽에서 많이 매출이 나오나요? 오프라인은 접고 싶어요, 사실. 지금 그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사실은 저희 매니저님도 아세요. 이게 이렇게 팔아서 가게 운영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안고 가는데 오프라인은 지금 시대에서 특히나 저 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만큼 잠재 가능성도 낮고 실제로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선배님 또 궁금한 게 선배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네. 선배님의 인생 그 목표가 적혀 있잖아요. 네. 특이하게 이제 머니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드시는 걸 이제 목표로 하시는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건가요? 이게 하나의 우물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우물이 마르기 전에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해놓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뭐로 느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잘 했잖아요.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씩 팔면 그래도 남 부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이 확 줄어들면서 내가 지금 세팅해 놓은 나의 라이프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제가 2, 300만 원에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데 이게 갑자기 줄어들으니까 돈이 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에만 이렇게 몰빵하진 않더라고요. 그게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도 조금은 실천을 하려고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또 온라인 외적으로도 다른 것들도 계속 트라이를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자영업자로 파이프라인 늘려서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직장 생활이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장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라면은 시간을 온전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거기에서 동반되는 그냥 돈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 여유로워짐.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좀 어렵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항상 메뉴판을 보면 왼쪽 위에만 읽었어요. 거기가 제일 싼 데거든요. 오른쪽 밑에까지 읽어볼 여유가 없어요. 짜장면집에 가면 제일 왼쪽 위에 짜장면, 짬뽕 얼마까지만 읽어요. 그 밑에는 봐도 내가 못 먹는 거기 때문에. 그치만 요새는 이제 한번 다 훑고 와이프랑 만약에 가면은 짜장면, 짬뽕에 탕수육 하나 정도는 시킬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싶으신 시기가 언젠가요?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네요. 그때 당시에 10월이었을 거예요. 월 매출 1억 정도를 쿠팡에서 했었거든요. 다른 채널까지 하면 한 1억 5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쿠팡을 되게 좀 빨리 일찍 시작하셨네요, 그죠? 일찍이에요?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안 한 사람에 비해서는 일찍일 수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막차 아닌 막차로 올라타서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매일 저희는 도시락을 싸당하네요. 오늘 도시락은 곱창 돌김이랑 샤브샤브. 아내분이 싸주신 거죠? 아내분이 사주셨어요. 아까 제가 그 라탄이라고 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라탄이 사실 등나무로 만든 그런 제품이고 이거를 손으로 하나씩 다 꼬아서 만드는 이런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고 보면은 저런 의자도 했었고 테이블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판매를 하다가 이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수입은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이 재고가 많아가지고 그냥 계속 팔고 있는 거고 이제는 이제 중국에서의 제품들로 계속 넓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저쪽으로 보시면은 쪽이 사무실이 사실 없던 공간이에요. 그냥 저쪽 사무실도 다 매장이었었는데 온라인을 하게 되면서 뭔가 좀 사무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또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또 지원 사업도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 공간을 꾸미는데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한 2천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꾸민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한 켠에서 저희 이제 매니저님, 저 그리고 와이프 이렇게 3명이서 온라인 판매 모든 것들을 저기서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 시청자분들한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세종이고요. 그 고목저수지를 가는 길에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저기 옆에 산장가든이라는 맛집도 있고 그 맛집을 먹고 고목저수지 가는 길에 오다 가다가 혹시나 이런 간판을 보시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선배님, 오늘은 일매출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오늘은 72만 원 팔았네요. 사실 요즘에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 시즌이라는 게 소비의 시즌으로 봤을 땐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리는 시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네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왜
아무튼 지금 이제 많이 사는 것들은 네네. 파티용품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관련된 그리고 연말 이제 집중된 이제 그런 상품들을 사는 시기라서 많이 판매가 안 돼요. 지금은 조금 저조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출근했을 때 저희가 이제 10시 기준으로 한 72만 원 정도 팔았고요. 그리고 풀토로 보면은 어제 주문들이 수집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5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네요. 아침에 이제 220만 원 정도. 그러면 오늘 예상 매출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요거 한 300만 원 정도 가면은 한 450에서 500 정도? 마진율은 얼마 정도 나왔나요? 마진은 만약 1억을 팔면 네. 한 2천만 원 정도 납니다. 20%? 의료기기라는 분야가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기도 하면서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선배님 보시기에는 의료기기 낼 때 한번 알았으면 좋았을 만한 그런 정보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거는 사실은 네네. 없고 아까 제가 1성국, 2성국 다 있는데 이게 그 자료인지를 몰랐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면 좀 아이러니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의료기기를 수입업을 받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품질 책임자라고 그러는데 품질 책임자는 이 세 개에 해당이 돼야 돼요. 학위 소지자나 아니면 면허 소지자나 아니면 경력 소지자인데 사실 여기 학위 소지자에 보면 이 단어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의료기기 관련 분야 4년제 대학 지금 PD님은 이거에 해당되세요? 의료기기 관련 분야 4년제 학사 저는 기계공학 나왔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저도 자연과학이긴 한데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의료기기 관련 분야라는 말이 없어도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이 요것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학이면은 되는 거고 또 자연과학이면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이었고 요것만 아셔도 사실은 내가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아니니까 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요거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꿀팁인데 네. 이게 꿀팁인지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공부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의료기기 내는 거? 자료를 찾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정확하게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는데 한 달 반 정도? 실제로 이거를 어플라이를 하고 수입업을 받는 데까지 한 달 정도 써서 한 2달 반에서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대행업체를 쓰면은 의료기기 판매업 내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나가나요? 여기서 이제 단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의료기기 판매업은 신고제라서 9,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수입업 허가를 만약에 대행으로 하면 보통은 3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셀프로 해보니까 한 22만 5천 원 정도면은 의료기기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허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지금 의료기기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판매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쿠팡 그로스를 주로 입점하셔가지고 파시고 계시잖아요. 네이버랑 뭐 다른 탑 플랫폼이랑 비교했을 때 쿠팡 그로스가 얼마나 플랫폼 트래픽이 차이가 나나요?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떤 A라는 제품을 팔아요. A라는 제품이 하나는 네이버에서 팔고 하나는 쿠팡에서 팔거든요. 근데 후기가 여기는 2,000개예요. 쿠팡은 후기가 100개인가? 요 정도 돼요. 근데 그러면 판매량은 여기 비례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한 10개, 여기서 한 40개씩 나가요. 그러면은 이게 매치가 안 되죠. 후기가 100개밖에 없는데도 쿠팡에서는 판매량이 40개가 4배나 많이 나가요. 후기가 20배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저는 설명이 좀 끝났다고 보거든요. 확실히 트래픽이 차이가 엄청 나네요. 그러면은 선배님이 파시는 상품 중에서 조금 기본적인 의료기기인데 잘 파시는 상품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잘 파는 건 아닌데 아까 그럼 자세교정 밴드가 뭐였는지 아까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의료기기를 시작했다 했잖아요. 이게 사실 이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거든요. 허리부터 하고 그 허리에다 붙이는 거예요. 허리 팔기만 했지 안 써요. 허리가 아프지 않아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따가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6개월 동안 9억 정도를 판매량을 가지는 제품이에요. 제 허리가 아파서 파는 건 아닌데 그냥 키워드만 보고 요즘엔 팔아요. 내가 아무리 이게 이쁘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안 사고 사실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를 팔아야 되는데 그 필요로 한 거는 검색량으로 추정이 가능하죠. 이게 실제로 원가가 얼마인가요? 이거는 한 2,000원에서 3,000원. 맥스 3,000원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한 2만 원 중반으로 판매되는 것 같아요. 한 8배 정도. 고마진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에요. 많이 땡기면 조금 이렇게 고추 서는 것 같긴 해요. 고추가 이 제품을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게 아까 자세 교정 밴드라는 건데 보면은 한 달 동안에 검색량이 35,000건 그리고 6개월 동안 9억의 매출
키워드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큰 키워드예요. 저는 보통 검색량을 따졌을 때 2천에 2억 정도를 잡아요. 그거보다 높으면 좀 그래도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밑에 제품들을 보면 요거는 이제 19,700원 비슷하죠, 우리 제품이랑. 그리고 이런 것들 21,500원, 25,000원 얼마나 팔았나 보면 지금 일주일에 250개 정도 팔았네요. 많이 파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내가 팔고 싶은 거를 파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찾는 거를 내가 팔아야 돼요. 유통을 잘 하시는 사람들은 그걸 잘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고의 틀을 깨야 되는 게,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팔아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조금 어려운 길을 택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눈에 이쁜 거 말고 사람들이 뭘 찾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게 키워드인 거고, 키워드의 크기가 클수록 사람들이 이 제품을 많이 찾는다라는 거고. 지금 이거는 보면은 아까 데이터가 한 달 동안 한 35,000명 정도가 검색을 했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러면은 더 큰 거,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볼게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지금 엄청나게 주문을 할 거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지금 6만 건이고 매출액이 6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걸 먹으려면 9월이나 10월 달쯤에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얼마나 찾는지, 그걸 언제 찾는지, 누가 찾는지, 이런 거를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자주 가는 데다가 내 물건을 깔아 놓는 거죠. 요즘에 온라인에서 먹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판매하시고 계신 것 중에서 저렇게 소형 밴드 제품들 네. 큰 것도 파시고 계시나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큰 거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아이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은 앞으로는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는 포장하는 데요. 그래서 겨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의 이 창고죠. 여기서 대부분의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게나 이제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모아두시는 건가요? 지금은 뭐 부피가 큰 것들은 사실은 아닌데, 조그마한 것들도 사실 많이 하면은 부피가 많아지거든요. 이것만 해도, 이거 저희가 도매로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앞치마예요. 이만큼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이제는 좀 제품 큰 것들로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아까 그 네이버에서는 후기가 1000개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상품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접으면은 요게 하나 사이즈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집에서 핸들링 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이거를 저희는 팔레트를 쳐놓으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하려고 해요. 지금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문을 넘기는 정도의 이제 프로세스를 할 텐데, 그러면은 경쟁자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경쟁자가 들어오려고 해도 일단 박스를 맞춰야 되죠. 그 박스만 맞춰도 안 되고, 만약에 제품을 출고를 하려면 지금 지게차가 있어야 되고, 지게차 운영하려면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계속 허들을 높여 나가서 나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쳐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 있을 것이며, 거기 안에서 큰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더 줄어들 거고, 그렇게 계속 나의 가상의 그 경쟁자들을 줄여나가면서 허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는 거죠. 진입장벽을 좀 높게 잡으시는 거네요, 그죠? 네. 처음에는 진입장벽이 없이 가보면 쉽긴 해요. 근데 금방 다 따라와가지고 내가 먹고 있던 파이가 금방 다, 너도 나도 먹고 있어요. 저런 물건을 싸게 구매할 때 네. 대표님만의 유통 라인이 있으신 거죠? 아니요, 저도 아직 제가 운영하는 물동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냥 지금 온라인 셀러에 준하는 정도로밖에 아직은 못해요. 나중에는 이것들이 한 제품이 만약에 40피트로 들어올 때는 조금 단가가 많이 저렴해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게차로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제가 제 차보다 더 좋아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만약에 이제 저기 위에 걸 꺼내야 된다. LG!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벌크로 들어오는 것들을 여기서 재작업을 해서 나가요. 이게 지금 하나에 100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포장해서 좀 밸류를 높이는 거죠. 선배님, 이렇게 막 온라인 사업하고 오프라인 사업하고 하신 지도 꽤 오래 되셨잖아요. 네. 미래에 이제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프로가 아니라서 너무 쪽팔린데, 10년이면은 제가 지금 39이거든요. 50인데 뭔가를 많이 이뤄 놓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보내는 편지라면 누가 봐도 쪽팔리지 않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진영 화이팅!